안녕하세요. 푹 슬라이드입니다. 팩트 풀리스를 슬라이드 하겠습니다. 당신은 과연 침팬지를 이길 수 있습니까? 우리가 세상을 오해하는 10가지 이유와 세상이 생각보다 괜찮은 이유입니다. 한스 노슬링의 2명이 지었고요. 주 저자를 알아보겠습니다. 통계학 분야의 세계적인 석학이고 의사, 테드 최고의 스타 강사이었습니다. 오해와 편견을 넘어 사실을 토대로 한 세계관을 키우고 이를 일터와 학교는 물론 전 세계에 전파하는 데 노력해 왔습니다. 이 책에 대해서는 오바마 전 대통령은 타고난 편견을 넘어 사실을 밝혀낼 때 인간은 진보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일깨워준 책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한 빌 게이츠는 미국의 모든 대학생들한테 대학 졸업생들한테 선물한 책입니다. 빌 게이츠가 이런 걸로 봐서 통이 큰 것을, 사실 이 금액이 빌 게이츠한테는 큰 돈은 아니겠죠. 어쨌든 통이 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확증 편향과 가짜뉴스가 기승을 부리는 현 시대에 우리나라도 이제 가짜뉴스가 많이 기승을 부리죠. 편견을 이기는 팩트의 중요성을 일깨워주는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계를 이해하기 위한 13가지 문제에서 인간의 평균 정답률은 16%, 놀랍게도 침팬지는 33%, 우리는 왜 침팬지를 이기지 못하는가 하고 묻습니다. 똑똑하고 현명한 사람일수록 세상의 참모습을 정확히 알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느낌을 사실로 인식하는 인간이 비합리적인 본능 10가지를 밝히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 착각과 달리 세상이, 그리고 또한 우리 착각과 달리 세상이 나날이 진보하고 있음을 명확한 데이터와 통계로 풀어냈습니다. 그래서 이 책 말고 프로그레스, 진보라는 책도 있는데 그 책도 그렇게 데이터에 의해서 세상이 진보되고 있다고 통계로 풀어낸 책이 있어서 그 책도 또한 생각이 났습니다. 책 속의 일부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는 2017년에 14개국 약 1만 2천 명에게 질문을 던졌다. 그 결과 마지막 13번을 뺀 12문제 중 정답을 맞힌 문제는 평균 2개였다. 만점은 한 명도 없었고 무려 15%가 빵점이었다. 혹시 교육받은 사람이라면 또는 그런 주제에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좀 나을 거라고 생각하는가? 나도 처음에는 분명 그렇게 생각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았다. 나는 전 세계 각계각층을 대상으로 실험했다. 의대생, 교사, 대학 강사, 저명한 과학자, 투자은행 종사자, 다국적 기업 경영인, 언론인, 활동가, 심지어 정치권의 고위 의사결정권자도 있었다. 다들 교육 수준이 높고 세상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다. 하지만 이들도 절대 다수가 오답을 내놓았다. 그중 일부는 일반 대중보다 점수가 낮았는데 특히 몹시 참담한 결과는 노벨상 수상자와 의료계 연구원들 사이에서 나왔다. 요컨대 지식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었다. 모두가 세계를 심각하게 오해하고 있었다. 이런 오해는 심각할 뿐만 아니라 체계적이기까지 하다. 그러니까 오해가 더 심각한데 체계적이라는 게 더 무서운 거라는 거죠. 이 책에 나오는 데이터는 독자가 결코 본 적 없는 마음을 치유하는 데이터이다. 정신적 평화를 얻는 데이터라고도 할 수 있다. 세상은 겉보기만큼 그렇게 극적이지 않기 때문이다. 사실 충실성을 건강한 식이요법이나 규칙적 운동처럼 일상화될 수 있으며 그렇게 되어야 한다. 일단 연습해보라. 그러니까 세상은 생각보다는 되게 극적이지 않다는 것도 프로그레스, 그 진보라는 책에서도 똑같이 이야기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 과도하게 극적인 세계관을 사실에 근거한 세계관으로 대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과도한 극적인 세계관에서 사실에 근거한 세계관으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것을 또한 암시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암기하지 않고도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다. 더 나은 결정을 내리고 진짜 위험성과 여러 가능성을 예의주시하되 엉터리 정보에 스트레스를 받지 않을 수 있다. 그래서 세상은 엉터리 정보가 끊임없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는 어떤 개인이 가짜뉴스를 퍼뜨리는 게 아니라 신뢰를 한다는 그 언론기관에서도 이런 엉터리 뉴스를 쏟아내는 게 참 무서운 거죠. 그거를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이런 얘기가 될 수 있겠습니다. 나는 앞으로 과도하게 극적인 이야기를 구별하는 법을 알려주고 극적인 본능을 억제하는 생각 도구를 제시할 예정이다. 그래서 과도하게 극적인 이야기를 우리가 구별만 하더라도 사실은 세상의 스트레스에는 반은 없어질 것 같습니다. 독자는 이를 바탕으로 오해를 없애고 사실에 근거한 세계관을 발전시킨다면 매번 침팬지를 이길 수 있을 것이다. 31페이지에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다음 거 보겠습니다. 언론은 우리 주목 필터를 통과하지 못할 이야기에 시간을 허비하지 않는다. 그래서 언론은 주목 필터라는 게 아주 중독성 있는 뉴스만 내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뭐 아주 공포적인 뉴스 이런 것만 내보내는 게 언론의 숨은 어떤 본성이라고 보면은 될 것 같습니다. 주목 필터를 통과할 것 같지 않아 편집장의 승낙을 얻지 못한 기사 제목 2개만 살펴보자. 말라리아가 지속적으로 감소. 오늘 런던 날씨가 포근했다던 기상청의 예측 적중. 이런 거는 뉴스거리가 안 된다는 거죠. 이것도 진보라는 책에 있는 내용하고 똑같습니다. 누가 먼저 그걸 인용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반면 우리의 필터를 쉽게 통과하는 주제를 나열해보자. 지진, 전쟁, 난민, 질병, 화재, 홍수, 상어 공격, 테러 이런 드문 사건은 일상적인 사건보다 뉴스로서 더 가치가 있다. 그러니까 자극적인 것을 좋아하는 거죠. 그리고 언론에서는 꾸준히 봐온 드문 이야기가 우리 머릿속에 큰 그림을 그린다. 그래서 아주 조심하지 않으면 그 드문 일을 흔한 일이라고, 위에 지진서부터 테러 이런 것들이 흔한 일이라고, 세상은 그렇게 돌아간다고 믿는 수가 있다. 그래서 언론은 자극적인 기사를 좋아한다의 일부였습니다. 크게 본능의 2가지 측면은 부정본능과 더불어 세상의 발전을 체계적으로 과소평가하게 만든다. 세계 인구와 관련한 여러 비율 중에 기본 욕구를 충족하며 사는 사람들의 비율을 부르면 대부분 일관되게 20%라고 답을 내놓는다. 저도 이렇게 사실은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하지만 정답은 80%, 나아가 90%에 가깝다. 예방접종을 받는 아이의 비율은 88%, 전기를 공급받는 비율은 85%다. 제가 이렇게 85%에 놀랐어요. 아, 전기를 공급받는 비율이 85%나 된다는 게. 그리고 초등학교를 나온 여자아이의 비율도 90%라고 합니다. 대단히 놀라운 수치죠. 물론 우리나라는 100%지만. 그러나 자선단체와 언론이 자극적으로 보이는 숫자를 고통받는 개인의 모습과 함께 끊임없이 보여주다 보니 사람들은 왜곡된 시각으로 세계를 인식하고, 그래서 아프리카 이런 데는 다 못 살고 학교도 못 다니고 이런 거잖아요. 예방접종도 못 받고. 그래서 다른 모든 비율과 발전을 체계적으로 이런 것들에 의해서 과소평가하게 만든다는 거죠. 나는 국가별 총 배출량을 기초로 중국과 인도를 기후변화의 주범이라고 조직적으로 비난할 때면 더러 오싹하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중국과 인도는 총 인구가 많으니까 총 배출량 따지면 당연히 그렇죠. 그것은 중국 전체의 인구 몸무게 합이 미국보다 크다고 해서 미국보다 중국에서 비만이 더 심각하다고 주장하는 꼴이다. 국가별 총 배출량을 문제 삼는 주장은 나라마다 인구가 크게 다르다는 점을 생각하면 말도 안 된다. 그렇죠. 인구수, 그러니까 1인당으로 따져야 돼요. 따져야죠. 국내 총생산도 중국이 확실히 우리나라보다 높죠. 그런데 1인당 국민 총소득은 다른 거잖아요. 그래서 이 논리대로라면 전체 인구가 500만 명인 노르웨이의 1인당 이산화탄소를 아무리 많이 배출해도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다. 이런 경우 국가별 총 배출량이라는 큰 수치를 해당 국가의 인구로 나눠야 의미가 있고 비교 가능한 수치가 된다. 이거하고 좀 다른 얘기지만 주식에서도 퍼라고 해서 일주당 순자산 비율 이렇게 따지는 거 있거든요. 그걸 어떻게 보면 가치적도의 기본이 되는데, 그러니까 1인당 얼마냐 이렇게 따져야지 그 숫자가 통계로서 의미가 있다. 그래서 그냥 총 배출량으로 해서 인도와 중국이 많이 배출한다. 이거는 말이 안 된다. 이렇게 저자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HIV, 국내 총생산, 휴대전화 판매량, 인터넷 사용자 수, 이산화탄소 배출량 등을 측정할 때 항상 1인당 수치를 계산해야 더 의미 있는 값을 얻을 수 있다. 이거 당연한 것 같습니다. 199페이지에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운명 본능은 타고난 특성이 사람, 국가, 종교, 문화의 운명을 결정한다는 생각이다. 그래서 무언가가 지금의 그 상태인 것을 피할 수도 빠져나올 수도 없는 이유 때문이며, 그래서 그것은 늘 그 상태로 존재했고 앞으로도 절대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여긴다. 운명 본능이 나타나는 가장 흔한 사례는 앞의 에든버러 강연에 참석한 신사가 그랬듯 아프리카는 항상 무기력하고 절대 유럽을 따라잡지 못한다는 생각이다. 또 하나는 이슬람 사회는 기독교 사회와 근본부터 다르다는 생각이다. 그 위에 아프리카는 항상 무기력하고 절대 유럽을 따라잡지 못한다는 생각은 저는 이제 인간이 유럽 사람이 뛰어나서 그렇다기보다 자연적인 환경 때문에 아프리카에서 유럽을 따라잡기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유럽이 오히려 참 약간 살기에 약간 독일 같은 데 같은 경우 되게 척박한 환경이거든요.
근데 아프리카는 약간 따뜻한 이런 환경이기 때문에 사람들을 무기력하게 만드는 거지. 사실 사람의 재능이 아프리카는 무지하고 유럽은 뛰어나고 이런 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은 조금 저하고 의견이 다른 것 같아요. 이 종교 또는 저 종교는 그리고 이 대륙은 전문하는 그 국가는 전통적인 불변의 가치가 있어서 절대로 변하지 않을 거라는 또는 변하지 말아야 한다는 생각은 모두 겉모습만 다를 뿐 근본은 같다. 이게 사실은 무서운 거죠. 근데 누구나 다 그런 신념은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게 맞다고 당연히 생각하죠. 그거 틀리다고 하면 그게 신념이 될 수도 없는 거죠. 그게 없으면 또 살아갈 수도 없지 않을까? 인간으로서 그런 생각도 좀 드네요. 언뜻 그럴듯한 분석 같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본능이 우리를 속인 것일 때가 많다. 고상하게 들려도 사실로 의장한 느낌일 뿐이다. 239페이지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대처해야 할 절박한 세계적 위험이 있다는 걸 나도 부인하지 않는다. 나는 세계를 핑크빛으로 보는 낙천주의자가 아니다. 문제에서 눈을 뗀다고 해서 마음이 안정되지는 않는다. 내가 가장 우려하는 것 5가지는 전 세계를 휩쓰는 유행병, 금융위기, 제3차 세계대전, 기후변화, 극도의 빈곤이다. 이 문제들이 왜 가장 걱정되는 것일까? 일어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앞에 3가지는 예전에 일어났고 나머지 2가지는 지금 일어나고 있다. 나머지 2가지는 뭡니까? 극도의 빈곤과 기후변화죠. 그리고 5가지 모두 직감적으로 수많은 사람이 고통받고 인간의 발전을 여러 해 또는 수십 년간 멈출 것이기 때문이다. 이 문제를 막지 못하면 그 어느 것도 작동하지 않을 것이다. 이 5가지는 거대한 살인마여서 가능하다면 모두 힘을 모아 한 단계씩 차근차근 행동하는 식으로 반드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내용이 유익하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